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는 그림판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어떤 이런 도화지, 이런 그림판이 있고요. 그림판에 일단은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그림판은 가로의 크기, 우리가 이제 이 가로를 보통 X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800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Y축이고 이제 또 800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크기가 800, 800인 그림판에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지금 현재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고요. 좀 파이썬이 있습니다. 매우 또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뭐 다른 많은 랭귀지들이 있지만 우선은 저희는 자바와 파이썬으로 한번 동시에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랭귀지가 기본적으로 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랭귀지가 달라진다고 약간 뭐 문법적인 사항들은 달라지지만 그 깊은 단계의 그 컨셉, 그 개념, 뭐 이런 펀더먼털, 근본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유사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디퍼런스, 차이점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은 또 공통적인 내용인지를 같이 포함을 해서 누구나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관점의 개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시작하는데, 자, 일단 도화지를 일단은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800, 800 사이즈의 그 그림판을 준비를 해야 되는 명령을 컴퓨터한테 내려야 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명령이죠. 이런 명령을 컴퓨터한테 내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름이 있죠. 그 명시적으로 어떤 행동을 또는 어떠한 작업을 하라고 컴퓨터한테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리어한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문이지만 사이즈, 자, 이제 크기를 준비를 하라,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화지를 준비를 하라, 이런 크기에, 자, 이런 크기라는 거는 결국은 이 X의 크기와 Y의 크기가 컴퓨터한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800과 800이라는 이러한 구조의 명령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명령문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적절한 명령과 그 적절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괄호를 열어서 이 안에 전달을 하는데,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콤마로 구별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배울 명령은 size라는 명령이고요. 이런 size를 명령을 할 때는 이 width, x의 크기가 되는 값과 콤마 y의 크기가 되는 요 값, y의 크기가 되는 요 값을 전달을 합니다. 자, 이제 파이썬과 자바의 그 차이점은 매우 유사한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자바는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자바는 세미콜론을 맨 마지막에, 자, 이제 명령 끝났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세미콜론을 붙여주고요. 파이썬에서는 특별히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 버전은 사이즈 800, 800 세미콜론, 파이썬 버전은 사이즈 800, 800. 자, 이러면 되는 거죠. 뭐 처음에는 약간 세미콜론이라는 요 부분이 되게 간단한 차이점으로 보여지지만 파이썬은 없고 자바에서는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요 부분이 사이즈라는 명령이고요. 자, 이제 이 사이즈를 프로세싱 프로그램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800 크기의 그림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컴퓨터가.
자, 이제 요 이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시켜 보셨으면 이제 화면에 이런 800 사이즈의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뭐 숫자나 이런 선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샘플로 설명하기 위한 화면으로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딱 단순히 이런 화면 윈도우가 나오고 이제 보셨겠죠. 800, 800. 윈도우의 사이즈가 이제 800, 800인 이러한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이 단순한 약간 회색 바탕에 이제 화면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이 크기가 이제 800과 800, 가로의 크기는 800, 세로의 크기는 800이었던 윈도우를 만든 거죠. 자, 이제 이 화면에 그 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심 시작점은 이 왼쪽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싱에서는 왼쪽 모서리를 원점으로, 여기를 원점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이제 떨어져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이 x 좌표의 x의 거리 이런 개념이고요. 여기서 밑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이제 y 좌표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점들, 이 그림에 사용되는 모든 점들은 x의 위치와 y의 위치를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을 찍는다라는 명령이 있는데, 자, 이제 점을 찍는다는 명령은 포인트라는 명령입니다. 자, 포인트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에 점을 찍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x의 좌표와 y의 좌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의 좌표는, 자, 우리가 화면의 중심에 만약에 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을, 이제 점은 좀 크게 그려보겠는데, 자, 이제 화면의 중심이 되는 이 점은 x로는 400 떨어져 있는 위치죠. 그래서 x는 400이 됩니다. 그다음에 y도 결국은 400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이쪽으로 400만큼을 가서 이 점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의 중심은 지금 이제 사이즈, 화면의 크기가 800인 화면에서 센터의 중심의 위치는 400,40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 점은. 자, 그러면 400에 점을 찍어라는 명령은, 자, 포인트 400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되고, 자바인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주고요. 파이썬의 경우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400. 자, 명령의 방식은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이즈 명령을 하고 화면의 크기를 정한 후 다시 포인트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화면의 중심에 점을 하나 찍는 이런 그림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포인트 다음에 어떤 거를 해보냐 하면, 일단 끊을게요. 자, 이번에는 선을 그려보도록 하죠. 선이라는 것의 어떤 기하학적 또는 수학적 정의는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연결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점을 x1, y1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두 번째 점은 x2, y2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점, 요 두 개의 선을 연결하는 이러한 선을 우리가 그린다고 볼 땐 이 첫 번째 점을 x1, y1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실질적인 값은 0,0이죠. 자, 이 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가운데 점은 400,400이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x는 400, y는 400. 자, 이제 이렇게 00에서부터 400, 400으로 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는 방식은 명령은 line이라는 명령이죠.
라인이고, 자, 처음에 첫 번째 점은 0입니다. 0,0이 첫 번째 점이 되겠죠. 두 번째 점은 400,400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 값을 전달하면 선을 그려주는 구조죠. 자바에서는 세미콜론을 붙여주고요. 파이썬에서는 세미콜론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선을 그리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해보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또 그린다고 보면, 자,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점을 연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가운데 점과, 자, 이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그린다고 보면 이렇게 이런 구조의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은, 자, 이제 x는 600, y는 200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600, 200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점은 400, 400인 거는 알겠고요. 자, 이제 요 점은 600, 400이 됩니다. 600, 400. 자,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연결하는 도형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triangle이라는 명령으로 세 개의 점을 연속적으로 써줍니다. 자, 첫 번째 점은 600, 200. 다 연속적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600, 400, 600, 400, 또 400, 400, 400, 400.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러한 삼각형이 그려지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 명령의 이름은 triangle이죠. triangle 삼각형, line은 직선, triangle은 삼각형. 자, 이제 삼각형서부터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면. 그래서 그림이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여기에 하얀색이 칠해지는 구조죠. 지금은 샘플로 검은색으로 그려봤지만 실질적인 그림에서는 안에가 하얀색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런 식의 그 도형이 그려집니다. 삼각형이죠.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쿼드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을 의미하고요. 임의의 점을 4개를 연결하면 어떠한 모양이 됐든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임의의 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형식의 도형 사각형을 그린다 하면 요 점을 처음 점으로 600이고요. 이 점은 500입니다. 그래서 600, 500점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 점은 600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점은 500, 700이 되겠죠. 그래서 700. 자, 네 번째 점은 400, 600.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4개의 점을 연결하는 도형은 쿼드라고 합니다. 자, 4개의 점을 연결해야 되니까 4개의 점을 쭉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자, 600, 500, 600, 500, 700, 400, 600.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인 라인과 삼각형인 트라이앵글, 사각형인 쿼드를 그 화면상에서 어떠한 점이라도 서로 연결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각형, 선, 삼각형, 어떠한 형태의 도형이라도 요 원리를 이해하면 모두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인과 트라이앵글, 쿼드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사각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쿼드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쿼드는 어떠한 모양의 사각형이라도 다 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사각형을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직사각형의 경우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조금 복잡도를 줄여서 쿼드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점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죠. 8개의 데이터를 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lect라는 새로운 명령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lect는 시작의 위치, x, y의 시작의 위치. 자, 예를 들면 이 점에서 시작을 해서 네모를 그리도록 해본다면 이 점은 200, 2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00, 200이죠. 그래서 200, 200에서 자 이제 사각형,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길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이런 개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보면 100, 200, 300, 400이죠. 그래서 전체의 길이는 400.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width, 길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높이라고 보면 200이 됩니다. 100, 200. 그래서 높이는 200. 그래서 시작점은 200, 200이고 가로의 길이가 400, 세로의 길이가 200인 네모, 직사각형을 그리는 경우는 rect라는 명령과 함께 자 200, 200 가로의 길이 200, 세로의 길이 200. 자 이제 이렇게 자바인 경우에 세미콜론, 파이썬에는 없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rect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ellipse라는 명령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llipse는 원을 실질적으로는 타원이라는 개념인데 이 rect와 매우 유사합니다. rect는 이제 네모를 그리는 거고요. ellipse는 타원 또는 원을 그리는데 원은 역시 중심의 좌표가 되는 x, y의 점. 이 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을 그린다고 볼 때, 자 이제 이 점이 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점은 x는 400이고 y는 600이죠. 그래서 이 중심점의 좌표는 400, 600이 됩니다. 자 중심은 이렇고 그 다음에 width, 자 width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또는 세로의 길이 자 이제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전부터 이전까지의 길이가 100, 200, 300, 400이기 때문에 가로가 400. 자, 세로의 길이는 200으로 한다면 여기를 이 점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원은 대략 약간 이러한 형식의 타원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타원을 우리가 그린다고 보면 엘립스 중심의 좌표는 400, 600. 400, 600. 이 길이, 가로의 길이는 400, 세로의 길이는 200. 역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립스는 타원 또는 원을 그리는 거고요. 렉트는 직사각형 또는 사각형을 그리는 구조가 됩니다.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겠죠. 자, 우선은 이렇게 그리는 명령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3개 그려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이 3개 그려져 있는데 각각의 중심점을 보면 여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의 코드는 자, 일립스 중심의 좌표는 200, 400입니다. 그리고 콤마 그 크기는 200, 200이죠. 그래서 모든 원이 200, 200이 크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도 엘립스. 자, 이번에 중심은 400이죠. 400, 400, 200, 200. 자, 두 번째 원의 좌표는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 원은 600, 400입니다. 자, 그래서 일립스 600, 400, 200, 200. 자, 이렇게 3개의 원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코드는 사이즈 800, 800이라는 사이즈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 3개의 원이 있는데 이거의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 크기들이 다 똑같죠. 자, 크기들이 똑같고 그 다음에 y 좌표의 값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이 y좌표 각 원의 중심의 y좌표의 값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런데 이런 원들의 위치를 만약에 이 위로,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위로 옮겨서 그리고 싶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기존의 코드에서 우리는 요 중심의 y좌표를 다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다 각각의 값들을 다 400, 400이 아닌 200, 200, 200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지금 이제 모든 값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원들이 3개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변수, 우리말로 하면 변수, 자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런 것들을 vari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자, 그래서 변수라는 이름으로 그 변수를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립스를 그리기 전에 사이즈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변수라는 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에 사이즈보다도 먼저 이것을 선언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자, 공통점이 되는 이 y라는 값을 어떤 이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제일 이해하기 쉽게 y라는 값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라는 값으로 살짝 지워졌는데 손이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들어갈 값은 y라는 값인데 y라는 값은 지금 공통적으로 400이죠. 그래서 맨 첫 줄에 이러한 내용을 넣어줍니다. 자, 파이썬인 경우에는 그냥 y는 400만 써주면 되고요. 자, 자바인 경우에는 y는 400 하고 세미콜론, 자 이제 세미콜론 이제 여기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자바인 경우에는 int라는 이 y라는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더의 종류 개념, 타입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int라고 표현합니다. integer라는 말이고요. 정수를 얘기를 합니다. 정수.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정수, 실수라는 수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수 부분을 나타낼 때 int라고 합니다. 자, 쉽게 구별하면 400은 정수이고요. 400.0 이렇게 되는 표현은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와 실수는 요 점 데시멀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정수와 실수를 구별한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400이라고 하면 int라는 변수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통해서 이 값들을 바꿔주도록 하죠. 자, 이제는 400 이런 내용을 쓰지 않고 여기에 y라는 문자로 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궁극적으로 자, 이제 복제를 하나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세 개의 원의 공통적인 y좌표를 y는 자 이제 자바 버전을 먼저 써보도록 합니다. y는 400이라는 값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이즈가 800인 스크린에서 일립스를 그리는데, 자 이제 더 부가적으로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얘네들의 그 크기가 똑같이 200이라는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자 int d 자 얘를 200으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을 하고, 일립스에서는 x 처음에 x는 200이고요. 좌표 y는 y, 그다음에 크기는 d, d. 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 것도 일립스. 자, 두 번째 거는 400 y, d, d. 자, 일립스 600, y, d, d. 자, 이제 이렇게 이런 구조의 프로그래밍을 변수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고, 이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데이터 구조, 특히 변수를 만들고 선언을 하고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세우는 것이 프로그래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들,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변수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